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회사인 한화의 미친 전략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미국의 항공우주 및 국방 톱티어 기업인 노스롭 그루먼과 한화가 차세대 무기체계인 RS 미사일 공동 개발을 함께하기로 체결한 것인데요.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이냐?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게 아니라 미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국방 예산의 핵심 노른자를 한화가 싹쓸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하청이나 봤던 한국 방산이 어떻게 미국 국방의 설계자가 됐는지 그 속에 숨겨진 반전 스토리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한화와 노스롭 그루먼의 RS 미사일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핵심은 한화가 RS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일단 고체 로켓 부스터의 개발과 공급을 전담한다는 것입니다. RS는 고도의 전자전과 접근 거부 환경이 펼쳐지는 분쟁 지역에서 적의 방어망 밖에서 치명적인 원거리 정밀 타격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차세대 장거리 무기체계인데요. 로키드 마틴의 프리즘 그리고 한화의 KT즘과 유사한 무기체계를 할 수 있죠. 노스롭 그루먼은 미국의 자존심이자 스텔스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설계하는 세계적 수준의 방산 기업인데, 그런 그들이 자국 방어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무기의 가속 엔진 개발 파트너로 한국의 한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을 넘어선 글로벌 국방 공급망의 거대한 지갑 변동을 알리는 서막이 되고 있죠. 과거 폴란드나 호주 시장에서 지상 무기를 수출했던 한화의 영역이 이제는 미국의 가장 깊숙한 장거리 유도무기 및 우주항공 심장부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 한국 방산의 위상이 한 번에 달라진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1970년대부터 한국 방산은 철저히 미국의 기술을 배우고 따라하는 하청과 면허 생산의 역사였습니다. KF-16 전투기 부품 조립부터 시작해 TO-10 고등훈련기는 로키드 마틴의 F-16 설계 기술을 전수받아 만들어졌으며, K-1 전차 역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설계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엔진 분야 역시 오랫동안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프렛 앤 휘트니의 매뉴얼에 따라 조립하는 하청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마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미국과 한국이었지만, 현재 RS 사업은 사실상 한화가 기술 주도권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물까지 날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초기 가속과 추력을 담당하는 일단 고체 로켓 부스터 기술, 즉 미사일의 생명줄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화에 손을 내민 건 이 정도의 고성능 부스터를 이 가격에 이 속도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천무, KT즘, 현무, 천궁 등을 통해 입증된 독보적 고체 연료 기술력, 그리고 현지 생산 기지 구축 등 미국 내 국방 공급망에 완벽히 동화되려는 현지화 전략을 지닌 한화에게 백지 상태에서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붓는 대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한화의 고체 로켓 기술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결합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미국의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죠. 그건 잘 알겠는데, 그럼 국뽕 좀 줄이고 왜 유독 RS가 미국의 차세대 무기체계로 꼽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RS 미사일이 다른 업체의 현존 미사일 체계와 가장 큰 차이를 지니는 부분은 바로 발사 플랫폼의 은밀성입니다. RS는 거대하고 화려한 전용 미사일 발사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쓰냐? 독특하게도 전세계 항구와 물류망에 널려있는 평범한 40피트 표준 화물 컨테이너와 완벽하게 동일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만 보면 차세대라 부르기에 조금 민망해 보이지만, 사실 이는 현대전의 핵심인 기망과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위성이나 정찰 드론이 내려다볼 때 트럭에 실려가거나 항구에 쌓여있는 수만 개의 상업용 컨테이너 중에서 어떤 것이 치명적인 장거리 미사일을 품고 있는지 구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특히 전용 플랫폼이 필요 없기에 일반 화물선, 기차, 상용 트럭 등 어디에든 올려놓는 즉시 그곳이 포병 기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적의 핵심 시설 타격 명령이 떨어지면 평범해 보이던 컨테이너의 천장이 열리며 한화의 강력한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고 순식간에 100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발사 직후 발사대를 버리거나 일반 트럭으로 둔갑해 도주할 수 있어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타격을 장거리 정밀 화력에 접목한 가공할 시스템이죠. 사실 한화가 RS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외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화의 미친 전략이 따로 있었는데요. 노스롭과 협력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국의 자율운항 해상함 전문 혁신 기업인 마그넷 디펜스와 38m급 중형 무인 수상함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입니다. 이른바 H-38 공동개발 프로젝트인데요. 마그넷 디펜스는 기존의 육중한 구축함 대신 AI 자율주행에 특화된 함정을 만드는 설계 중심의 기업으로, 이들의 주력 모델인 M48은 이미 마이애미에서 미국령 사모함까지 17,000회리를 보급 없이 완복하고 집치만한 파도가 치는 해상 상태 시스테이트 9을 견뎌낸 괴물같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산업체들이 컴퓨터 그래픽과 발표로 무인함을 홍보할 때 마그넷 디펜스는 지구 한 바퀴 반을 자율 운항으로 완주한 실전 데이터를
미해군에 들이밀었죠. 하나는 바로 이 최고의 두뇌를 가진 마그넷 디펜스의 M48 플랫폼을 베이스로 미해군의 작전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하는 고성능 무인함 H-38을 공동 건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주목해야 할 건 RS 미사일과 H-38 무인함 이 두 가지 메가 프로젝트가 각기 개별의 협력이 아닌 무인 미사일 셔틀 구축을 의미한다는 한화의 소름 돋는 설계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지 않는 H-38 무인함의 갑판 위에 컨테이너 모양으로 위장한 RS 미사일 시스템을 싣고 태평양의 분쟁 지역으로 보냅니다. 적의 레이더에는 그저 작은 어선이나 상선처럼 보이겠지만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한 이 배는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가공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해상 전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되는데, 적군은 바다 위의 모든 선박을 의심해야 하고 한 대를 부수면 10대가 더 달려드는 벌떼 공격의 현실화가 되며,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위험지역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격침되어도 전력 손실은 미미한 반면 적에게 입히는 타격은 치명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 무서운 유령 함대의 지배자가 될 H-38과 RS의 조합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한화가 주도적으로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마그넷 디펜스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수십 수백 척을 찍어낼 도크와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인데요. 하나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 최근 인수한 미국의 필리주 전소를 H-38의 양산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마그넷이, 주먹은 노스롭과 하나가 만들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조립하고 시스템을 통합해 거대한 함대로 찍어내는 실질적인 지휘권과 생산의 열쇠는 한화가 지게 된 것이죠. 현재 미해군이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수백 척의 무인함으로 구성된 유령 함대입니다. 값비싼 이지스함 한 척이 침몰하면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만 H-38 같은 저비용 고효율 무인함은 파괴되어도 인명피해가 없으며 곧바로 다른 무인함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17,000LE의 항속거리를 가진 H-38에 컨테이너 발사체인 현무급 RS를 얹어 전세계 바다에 흩뿌려 놓는 전략은 적군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미국이 심장부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혁신적인 무기를 설계할 두뇌는 많지만 그것을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공장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반면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전세계가 놀랄만한 속도로 각종 무기체계를 찍어내며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Why is South Korea, who just a few short years ago was a minor player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suddenly becoming a powerhouse? Global military spending hit $2.718 trillion in 2024, at least according to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r SIPRI. That is a lot of money, but the one problem that a lot of that money is running into is production capacity. Korea built its modern economy by exporting manufactured goods into markets that don't tolerate excuses. Semiconductors are its biggest export item at $141.9 billion in 2024. These are som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to make, with tolerances measured in nanometers.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1 millimeter is 100,000 nanometers. So to build semiconductors at scale is just no easy task. That pressure creates a particular kind of national competency, process control, supplier networks, automation, and a culture that treats quality and throughput like survival skills. The big thing, automation, is where South Korea has a noticeable advantag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citing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s, says that South Korea has the world's highest robot density at 1,012 industrial robots per 10,000 manufacturing workers. Then there's heavy industr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hich I will call UNCTAD, notes that in 2023, China, South Korea, and Japan accounted for about 95% of global shipbuilding output, and South Korea's share was 28.2%. Shipbuilding is really where you see the Korean advantage in a way that's hard to fake. You're talking about massive projects with complex supply chains and schedules that punish you if you can't coordinate thousands of parts, hundreds of contractors, and a workforce that has to do the same job the same way every single time. This expertise shows up repeatedly through their other industries like automotive, appliances, and consumer electronics. This is the bridge to defense. Modern weapons are not built in isolation. They're built out of motors, power electronics, sensors, precision machining, high-quality steel, and a supply chain that can keep up. If you're already building cars, ships, and consumer electronics at a global scale, you've already built a lot of the habits and infrastructure that defense manufacturing depends on.
So when people say South Korea can deliver defense gear fast, what they're really saying is South Korea has an economy built around turning designs into repeatable production. The US Navy doesn't have a shortage of strategy plans, it has a shortage of maintenance capacity. Public shipyards are modernizing under the Shipyard Infrastructure Optimization Program, or SIOP, I don't know, which is supposed to be a long-term overhaul of dry docks, facilities, and equipment.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or GAO, has been blunt about how hard that is. In 2023, GAO said that the Navy had not developed a full cost and schedule estimate for SIOP, and the Navy reported it wouldn't be able to do that until fiscal year 2025. Now, as far as I know, they still have not quite done that. Now, this doesn't mean that SIOP is a failure. It means it's a long timeline in a world that's just getting less patient. So, the near-term question is relatively simple. While the US modernizes shipyards at home, where does extra maintenance capacity come from? One answer is allied shipyards,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In March 2025, Military Sealift Command announced that USNS Wally Shura completed a 7-month regular overhaul at Hanwha Ocean in South Korea. It was major maintenance, and it's significant because it shows Allied yards can take on real workload, not just quick port calls. Then, in August of 2025, HD Hyundai Heavy Industries announced it had won a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contract for another US Navy auxiliary ship, the USNS Alan Shepard, as part of a broader pattern of Korea pitching itself as a maintenance partner for US forces in the region. You can argue about whether this is outsourcing, but that's not the operational question. The operational question is that if a ship can get a big chunk of work done in theater, does it get back to work faster than if it has to transit back to the US and wait for a dry dock slot? In a Pacific fight especially, that answer matters a lot. The other major piece of the US relationship is Korean industry planting roots inside the United States. In 2024, Hanwha Systems and Hanwha Ocean announced a $100 million acquisition of Philly Shipyard, a Jones Act commercial shipbuilder. This does not mean Hanwha is about to crank out US destroyers next week, but it does mean Korean firms are positioning themselves inside the US industrial landscape at a time when Washington is treating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like strategic industries once again. Put those pieces together, the in-theater maintenance capacity plus investment inside US shipbuilding, and you get an idea of the importance of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특히 최근 미 국방부의 레플리케이터 관련 회의 발언을 보면 정답은 한국으로 정해져 있는데, 레플리케이터란 중국의 거대한 해군 함정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2년간 수천 대의 자율무인 시스템을 전 영역에 배치하겠다는 극단적인 스피드 프로젝트입니다. 패널 토론에서 국방 전문가 크리스 브로스는 요구 성능을 10년씩 고민하는 기존 국방 획득 시스템은 이제 저주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미 육군보다 더 나은 로봇을 쓴다는 것은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중국은 제때 돈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칫골을 넣고 있다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부서져도 되는 소모성 자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즉 완벽한 무기 하나를 10년 동안 만들기보다 80점짜리 무인 로봇 수만 대를 지금 당장 찍어내어 물량으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미국 수뇌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Deliver thousands of all-domain attritable systems, in this case in support of Indo-PACOM. You can't do it the normal way. So this is fundamentally shifting how we deliver capability to the fleet in a way I've never seen before. I would submit that process is completely anathema to how this program is going to need to work and be successful at the end of the day. And There are companies out there that actually have, really, really fantastic solutions, and sometimes we can get in our own way because it's not invented here. we just have to get going and accept that, yep, we're going to crash some robots. We don't need undersea drones to be sub-safe. These are inherently kind of expendable items, but I'm pretty confiden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getting its military its money on time. I'd like us to do a better job in this country of doing it because it does slow us down, and it's just an own goal.
이처럼 미군 지도부와 방산 전문가들이 무인 물량 공세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상당히 높은데요. 무인함을 수천 척 만들고 싶어도 미국의 조선소들은 녹슬었고 용접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세계 최고의 조선 생태계와 자동화 능력을 갖춘 한국인 것이죠. 실제로 패널 회의 등 수많은 국방 포럼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방식으로 효율성에 투자해온 한국의 기술 공정을 우리 조선소로 들여와야 한다는 자승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며 필리 조선소를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존스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본토 조선소를 확보하고 그 안에 한국의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이식함으로써 해답은 결국 한국의 제조 역량밖에는 없다는 명제를 미 국방부에 각인시킨 것이죠. If the U.S. Navy wants the best capability in the hands of U.S. sailors, we should look around the world for the best technology, but ultimately we should insist that it move to the United States. I've spent most of my life in U.S. defense industry, European defense industry. Other nations, Korea, Japan, have been investing in efficiencies in ways that we have not. If they have been investing, they have the right technology process. Let's get that into our shipyards and do it. I would like to applaud this administration, President Trump, Secretary Hegseth, for what they've done in the budget that we've seen today. That sends a very clear demand signal to industry that the demand is there. You need to bring your own investment dollars to be part of that industrial base. Ultimately, the return will be there. 현재 글로벌 안보 산업은 냉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전통적인 쇳물 기반의 방산 거인들이 방산 메타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모든 무기 체계를 하나의 데이터로 묶고 AI로 타격 결정을 내리는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업들이 미 국방부의 두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극단적으로 미래의 보잉과 로키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지시에 따라 미사일을 쏘는 단순한 껍데기 하청 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제조업 중심인 한국 방산도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하나가 보여주는 전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수직 계열화로서 단순한 철판 용접을 넘어 자체적인 AI 기술을 병행하고 공장 자체를 무인 로봇화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시스템 통합까지 전부 아우르는 올인원 국가 모델을 완성해가고 있죠.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국주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글로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의 패권을 쥐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평, 컨테이너 미사일 실은 무인군함? 이건 못 참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요약된 핵심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필에 리얼리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